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선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지자체장과 시정 운영 방향과 과제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8기 서산시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먼저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나 여기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 열심히 일 좀 잘해서 서산시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우리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그 책무를 저한테 부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또 시민 여러분들과 부담 없이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할 각오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막중한 책임감, 아주 중압감까지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민선 8기 시정 비전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으로 정해졌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 건지 또 예. 실제 이런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도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동성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역동적인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상위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이렇게 좀 웅크렸다가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조금 역동성이 좀 부족했다라든가 뭔가 도약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또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역동성으로 모든 분야를 좀 이렇게 결집을 시켜서 개구리가 한번 활짝 뛰듯이 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자. 서산시의 어떤 발전에 이 보폭을 좀 넓혀가자.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뭐 역동성이 커지고 도약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서산시는 또 살맛나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취지로 도약하는 서산, 또 살맛나는 서산 이렇게 시정 구호를 정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산시 가장 중요한 현안 하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서산공항건설과 가로림만 예. 해양정원 조성 사업인데요. 둘 다 공교롭게도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만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과제는 아주 우리 서산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수건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서산 민항 공항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또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쯤 뭐 다음 달이 되겠네요. 9월쯤이면은 정부의 이제 예비 타당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로림만 해양 정원은 11월쯤에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이 두 가지 과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서산공항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남에만 없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과 또 어떤 그 비시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2017년도에 이미 그런 그 단계를 한번 거쳐봤는데 그때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1.32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이 공항 유치 신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온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예타가 통과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예타가 서산공항에 비해서는 좀 그 기대치가 높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자연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그동안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무슨 손질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자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예타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관광 이런 그 활성화 등등의 측면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예타의 좀 그 한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과제가 이런 부분들은 꼭 예타로만 단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거 밀고 나갈 그런 과제가 아니고 신속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이런 대원칙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 바로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 취임사에서 통합시청사 입지 선정 등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시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민선 7기에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에는 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 서산시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어떤 그 깊은 지대한 관심 영역에 들어있는 과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서산시청사 문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서산시청사가 공무원들만의 어떤 그 관심사가 되고 공무원들만의 어떤 그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 시민 모두의 집이고 또 서산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건축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이 새로운 신청사를 건축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가 한 7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민들도 그런데 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더 어떤 그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들, 시민분들.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으로 남게 되고 시간과 또 경제적 이런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어 왔고 그 필요성과 이런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곳으로 시청사를 입지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입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내년도 안으로는 입지를 결정을 해서 임기 중인 2026년부터는 착공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사만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인프라 구축, 다른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또 시설물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에는 입지를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입지 선정 과정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혹시 뭐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거나 뭐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물론 이제 시청사를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단독으로 저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 시민 모두의 의견을 잘 집약을 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또 최대 효과를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용역이라든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집약된 부지가 이렇게 그 선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위치에 새롭게 증축을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제3의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최적의 접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견 수렴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동서 횡단철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국토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철도 아닙니까? 철길이 놓이면 이제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건데 출발점이 이제 또 서산입니다. 그렇죠.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 당진에서 회의를 가질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은 동서횡단 내륙철도 이 부분은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말 가장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 철도의 축이, 교통의 축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서로는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서로 이 철도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국토 균형 발전의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 대산항이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종착점이 되기도 하는데 대산 출발해서 당진과 또 예산, 뭐 아산, 천안을 거쳐가지고 또 충북, 청주와 괴산 그리고 이제 경북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충북에는 청주와 괴산까지만 있다가 또 정평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울진까지 13개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만 하더라도 꽤 되는 숫자가 되지요. 제가 한 6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많은 분들의 기대치, 수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외면할 일도 아니고 예타로 해서 지지부진 이렇게 자꾸 시간을 딜레이할 과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신속하게 예타를 면제해서 구간부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비용도 줄이고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예. 6대 항만에 해당되는 서산 대산항이 있습니다. 대산항은 그 물동량이 매년 이게 증가되고 있고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공항인데 공항에 연결되는 철도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물동량 이동의 신속성 등등 거기로부터 어떤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서횡단 내륙철도는 단순히 13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또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성장 이런 부분을 잠재 능력을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그런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항과 철도가 놓이는 서산, 생각만 해도 지역경제 효과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다른 지역경제의 한 축이죠. 바로 관광 분야입니다. 서산에도 사실 관광 자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민선 8기 관광 활성화 정책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서산은 참 정말 보물 같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참 그래서 서산이 낙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자원들이 있죠. 그런 그 자원들, 문화, 역사, 예술, 뭐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보물 같은 이러한 그 자원들을 잘 연계시켜서 그것을 이제 구슬이라면 구슬을 잘 끼는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이 많은 분들로부터 찾아들고 그리고 체류하는 그러한 그 관광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내세운 5가지의 어떤 그 비전 이 부분에 이제 오감만족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가령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라면 우리는 불교적인 측면도 또 그다음에 또 천주교적인 측면도 이런 부분이 아주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원사지와 또 국제 성지를 연결해서 이런 종교 관광 명소로 키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산 구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서산 구경을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계도 시키고 각 구경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작업들 하나하나 시간 때문에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그 서산 구경을 더 빛나게 보석같이 다듬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통팔달 도시를 통해서 또 연계시켜 나간다면 주변에 우리 서산과 연계한 주변 지자체와도 함께 연대해서 관광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체류하는 그런 관광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항이 생기고 또 철도가 생기면은 관광객들도 좀 더 이제 쉽게 편하게 많이 서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자체의 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좀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행정 서비스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민선 8기에 좀 여러 가지 구상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이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는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주체도 주체지만은 또 시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객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민원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민원 서비스만 예를 든다면 지난해 우리 서산시가 81,788건의 이런 민원을 이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 4.6%에 해당되는 3,944건인가 아마 이 정도 거의 뭐 4,000건이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 민원에 해당됐었어요. 여러 가지 부서에 여러 부서에 겹쳐져 있는 거죠. 예. 한 부서에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복합 민원이 많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한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이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49%의 복합 민원의 한 49%가 거의 50% 가까운 이런 그 건수들이 기간 연장, 쉽게 얘기하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는 서류가 미비됐다 등등의 이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됐고 또 처리 기간이 15일 이상 지연된 이런 부분들 건수만 하더라도 600건이나 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죠. 불만족스러운 일이죠.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 서비스의 질 높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뭐 측량과 관련된 부분들, 하천 뭐 등등 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민간 단체와도 저희가 미팅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또 서로가 우리가 신속한 민원 서비스,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자라고는 결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 실무 이런 그 심의 회의도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매주 여러 가지고 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이 퇴직한 공무원 하시면서 많은 노하우와 이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민원 후견 인재로서도 활동도 하고 이런 역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잘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민들에게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중한 책무를 안겨 주셨습니다. 저는 서산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하는 지상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중압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진 아주 미약한 역량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큰 역량으로 또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채찍도 보내주시면서 우리 다 함께 서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시정 비전대로 정말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이 되기를 저희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데요. 서산시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